엔지니어인 마커스 웹은 3시간 정도 잠든 후 문차임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비밀번호 잠금을 우회하고 기다릴 수 없음을 알리는 비상정지 신호가 사회적 방문 시역 프로토콜에서 권장하는 정중한 입장 요청 신호 대신 들렸습니다. 마르쿠스의 숙소에 희미하게 켜진 밤 조명은 그가 비몽사몽하게 일어나 앉았을 때 바닥에 널려있는 엔지니어링 매뉴얼과 예비 부품들을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의 빛을 제공했다.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즉각적인 기술적 대응이었습니다. 그는 선체 파손이나 격리 실패를 들었다고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릴 무렵 그는 두 번째 생각을 했다. 이것은 분명히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살라티는 문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키가 크고 우아했으며 길고 가늘어지는 귀와 종족 특유의 은은한 생물 발광 특성을 보이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정체는 잠에 취한 마르쿠스의 뇌에 등록되었다. 저는 박사입니다. 메리디안 횡단 살라티 분견대의 일원인 칼린 소라는 마커스가 주로 기술 브리핑이나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며 맺는 어색한 인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소라는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마커스의 공학적 배경이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끈적하고 희미하게 빛나는 물질로 뒤덮인 것 외에도 그녀의 생물 발광은 간신히 억제된 공황 상태를 나타내는 패턴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좀 씻어주시겠어요? 분명한 고통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말은 딱딱하고 격식 있게 나왔다. 마커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비록 반쯤은 꿈을 꾸고 있다고 믿었지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칼린이 그의 숙소로 완전히 들어서자 문이 뒤에서 닫혔다. 마커스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를 덮고 있는 물질이 두껍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녀의 연구복을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문화 브리핑에서 들은 적은 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던 살라티 스트레스 반응이 그녀의 생물 발광에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불규칙하게 깜빡였습니다. 격리 실험실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칼린이 말을 이었다. 압박을 받으면 평소 정확하던 발음이 무너진다. 그 물질은 살라티 생화학의 부식성이 있습니다. 파열이 일어났을 때 제가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것은 격리장치 고장이 발생한 실험적인 별물질입니다. 인간의 피부는 이 화합물에 더 강하고 인간의 세척 프로토콜과 호환됩니다. 장시간 접촉하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의무실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거기 가면 그들이 볼 테니까 갈 수 없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부탁드려요. 제가 조사했어요. 마침내 마르쿠스의 공학적 사고방식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유화물질에 흠뻑 젖어 있었고 눈에 띄게 겁을 먹었으며 특히 그를 찾아온 것은 그의 인간 생물학이 이 별의 물질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듯했다. 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장비랑 옷 좀 사야겠어요. 물론 오시죠. 그녀는 살라티 문화 규범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 규범은 그가 아는 한 도움의 필요성을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리를 흔들며 갑자기 낡은 잠옷 바지밖에 입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개인이 300호실에서 부식성 물질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한 외계인 물리학자라는 사실은 그의 정신이 비상대응 모드로 전환되면서 단지 부가적인 정보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빨래 더미에서 깨끗한 셔츠를 꺼내 바느질하면서 입었다. 그는 보호 신발을 신고 자신의 숙소에 있는 제염 장비를 켰다. 그 장비는 도구와 부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었던 작은 구석에 설치된 것이었다. 그 물질에 대해 말해줘. 그가 물었다. 제가 정확히 뭘 상대하고 있는 거죠? 칼린은 평소에 정확한 과학적 언어 대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단편적인 문장을 사용했는데 이는 그 문장들을 더 거칠고 즉각적으로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초신성의 마지막 몸부림 속에서 합성된 무거운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장벽 뒤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격리구역에서 연쇄적으로 방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방출 지점과 가장 가까웠고 비상격리 조치가 활성화되기 전에 그 충격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 물질은 그들이 연구해 오던 실험적인 별물질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마커스는 제염 프로토콜을 준비하고 공학용품에서 중화 용액을 모으고
이 항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장비에서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합물 자신을 위한 안전 장비, 깨끗한 천물, 그리고 즉시 해롭지는 않지만 장기간 접촉하면 점진적인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물질 자체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이미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준비를 마치고 말했다. 단계별로 진행하죠. 그는 칼린이 처리할 시간을 주면서도 이 상황이 얼마나 완전히 생소한지 속으로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면서도 겉으로는 침착하고 유능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오염된 의복은 모두 제거하고 물질을 중화시킨 다음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마커스의 얼굴은 불타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그는 손을 들어 올리며 눈을 피했다. 그러는 게 좋겠어요. 옷을 좀 입고 있을래요? 단계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칼리는 실험복을 벗고 제복 셔츠의 단추를 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칼리니는 잠시 멈추고 깊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 물질이 천을 뚫고 스며들었으니 효과적으로 오염을 제거하려면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틀렸나요? 마커스는 문화, 감수성 훈련에서 살라티의 신체에 대한 태도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신체 노출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어색함을 느낍니다.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문화 데이터베이스에는 인간의 겸손에 대한 금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칼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필수적인 의료 절차 중 신체 노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군요. 사회적 경계를 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제 사람들은 몸을 수치스러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에 따라 봅니다. 당신은 어떤 선도 넘지 않았어요. 마커스가 말하며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시켰다. 제 목표는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어색한 대화가 오간 후 그들은 마커스가 청소 단계를 설명하고 각 단계의 이유를 설명하며 칼린이 오염된 부분을 지적하는 시스템으로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부식성 물질을 중화하도록 설계된 엔지니어링 용품에서 특별한 세척 화합물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여 그들은 화학적 화상을 예방할 만큼 꼼꼼하면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며 체계적으로 작업할 것입니다. 마커스는 먼저 가장 두꺼운 부분인 그녀의 손과 팔뚝에 빛나는 물질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는 칼린이 생체 발광이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동안에도 내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이 단순히 화학적 화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약하게 보일까봐, 도움이 필요한 실수를 할까봐, 그리고 살라티가 독립적인 유능함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화적 프로그래밍을 배신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낮은 목소리로 칼린은 설명했다. 제 문화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마커스는 그녀가 조용히 말하는 동안 팔꿈치 근처에 특히 고집스러운 부위를 힘들게 작업했다. 자립의 중요성은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주입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실패를 암시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자신과 가족에게 수치가 돌아갑니다. 마커스는 청소를 멈추고 그녀가 받을 만한 관심을 주었다. 꽤 힘들 것 같네요. 칼린의 생물 발광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것에 상당한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고도로 발달된 두뇌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맞아요. 사람들은 항상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일찍 깨달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기반으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녀의 어깨 옷감에 무언가가 스며들었는지 그는 그 부분을 다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협을 평가하고 자원을 지능적으로 할당하는 것, 당신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신에게 분명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알아냈죠. 당신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쪽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참석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으세요. 특히 당신이 거부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문화적 편견을 고려할 때 말입니다. 칼린의 생물 발광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깜빡이며 사라졌지만 마커스의 아마추어 눈으로는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마커스가 각 영향을 받은 부위를 조심스럽게 치료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점차 칼린은 처음 뻣뻣했던 자세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마침내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오셨나요? 그는 전문적인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그녀의 쇄골 부위까지 스며든 물질을 중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구 케인이 진실을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선택지를 계산하며 17분 동안 숨어 있었다. 살라티 생리학에 비해 인간 생물학은 이 특정 화학 물질에 더 저항력이 있다. 인간 문화 규범 때문에 역당국에 알리지 않고 도움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어느 편에 서실 건가요? 마커스는 그녀가 망설이자 그녀의 생체 발광이 당황하며 깜빡이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 저는 당신을 웹에서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관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니어 기술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은 손을 내밀어 줍니다.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이 판단하지 않고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임상적인 말투에도 불구하고 마커스는 진심으로 감동받아 하던 일을 멈췄다. 덧붙여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안심입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막혔을 때를 알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약점의 징후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칼린에게서 더 은은하고 지속적인 생물 발광이 시작되었다. 최소한의 히스테리와 최대한의 평온함. 제 생각에는 이 평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구하고 제 실패를 드러내고 여기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저는 영구계층에서 강등될 것입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해고될지도 모릅니다. 마커스는 다른 오염된 지역에 중화 용액을 바르면서 그럼 그들에게 말하지 않죠? 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당신은 표준 제염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작은 오염 사고를 혼자 처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의 숙소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당신이 사용한 장비일 뿐입니다. 칼린의 얼굴이 미소로 일그러졌다. 정말 인간적인 시각이네요. 우리는 규칙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데 능숙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작업을 계속했고 그 과정은 이상한 리듬을 띠게 되었습니다. 마커스는 다음 청소 단계를 준비하고 설명한 다음 치료제를 조심스럽게 적용했고 칼린은 움직임 없이 서서 점차 살라티 문화, 감정적 자제와 독립에 대한 그들의 가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낙인에 대한 세부 사항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물질이 제복 전체에 스며든 어려운 부위를 작업하면서 마커스는 그녀가 얼마나 외로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항상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감정 표현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진화한 종이 극복해야 할 원시적인 행동이라고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찍이 함께 있을 때 더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저분하고 감정적이며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아마도 너무 많이 의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대부분의 종보다 훨씬 적은 물리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이 철학이 제 백성들에게는 생소할지라도 당신이 300에서 제 숙소에 와서 부식성 별 물질을 닦는 것을 돕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당신이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알 만큼 충분히 지혜로웠고 그 결과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또한 공동체를 형성했고 위기에서 살아남는 열쇠는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실제로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원시적인 게 아니라 지능을 발휘하는 방법이 한 가지 이상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처음의 충격과 어색한 문화적 협상이 가라앉은 후 그들은 더 친밀한 관계로 정착했고
칼린의 생물 발광은 안정적인 패턴으로 굳어져 마르쿠스는 그것을 고통이 아닌 사려 깊음과 연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염의 마지막 단계는 물질이 옷을 뚫고 노출된 피부로 스며든 부위를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인간의 수치심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커스는 언제나 그렇듯 전문적인 태도로 각 단계를 인내심 있게 설명하며 칼린에게 과정을 완전히 통제하게 하고 얼굴이 타는 듯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 물었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불편하신 건 과제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신체 노출과 암시적 친밀함에 대한 사회적 조건화 때문입니다. 칼린이 과학적 호기심을 띤 어조로 말했다. 네, 기본적으로 인간은 몸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해요. 칼린은 다른 사람들이 몸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이런 각도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살라티 문화는 신체적인 정숙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실용적인 상황에서는 제약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동의와 경계에 대해 사람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아마 좋은 일일 거예요. 하지만 몸을 기계로만 본다면 무언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조차 저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려 깊습니다. 저는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제독이 끝나고 별 물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자 칼린은 화학적 손상의 흔적이 있는지 피부를 검사했습니다. 마커스는 자신의 비축분에서 깨끗한 옷을 주었습니다. 셔츠는 키가 작고 체격이 좋은 그녀에게는 우스울 정도로 컸지만 목적을 달성했고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칼린은 피곤해 보였지만 안도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 상태뿐만 아니라 일어났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듯 보였다. 마침내 그녀의 생체 발광이 억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해 보이는 안정적이고 차분한 패턴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커스의 세면대 근처 작은 거울로 자신을 살펴보았다.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돌아서자 그녀는 마침내 이전의 그녀의 말에서 특징 지어졌던 단순한 진심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앞서 말할 때 보였던 격식 있는 정확성을 대체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나를 위험과 굴욕으로부터 구출한 후에 말했다. 거절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 잘못을 책임지고 역당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릴 수도 있었을 때 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마르쿠스의 말처럼 당신은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진정되면서 그는 마침내 피로의 여파를 느끼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라티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문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의 생물 발광이 안정되자 칼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아무런 의무 없이 이 기꺼이 제공된 도움을 그에게 제안했다. 이것에 얼마나 감사드려야 할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무언가가 제게 드러났습니다. 이타적인 배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연민. 그녀는 그의 헐렁한 셔츠를 입고 그곳에 서 있었는데 낯설어 보이면서도 노출된 듯했고 어떤 면에서는 회의에서 보았던 침착한 연구원보다 더 진실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인간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호 부조와 친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제게 설명되었지만 제가 그것들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여기서 당신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초인적인 힘이나 첨단 기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아무리 불편하고 비생산적일지라도 요청받았을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불편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마커스는 대답할 말을 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쉬세요. 아무도 당신이 인간처럼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새 셔츠를 갈아입으세요. 격리사고가 그것보다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다른 일이 생기면 제 행방을 아실 겁니다.
과학적 반응 증상에 지연된 발현 또는 단순히 공감할 귀가 필요할 경우 칼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는데 그녀의 몸짓은 살라티 몸짓 언어 사전이 아닌 인간 몸짓 언어 사전에서 골라낸 듯 보였다. 감사합니다, 마커스 웹. 손을 잡으며 마커스는 그들이 방금 맺은 기묘한 협정을 확정했다. 칼리는 기지주간 근무가 시작되기 직전인 5시 30분에 숙소를 나섰는데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침착해 보였다. 이 호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한밤중에 누군가를 응급체험 상황에서 돕고 난 후 마커스는 지쳐서 다시 침대에 쓰러졌고 방금 일어난 일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썼다. 그 사람이 17개의 사회적 경계를 침범한 외계인 물리학자라는 사실은 그저 사소한 일이었다. 그는 너무 지쳐서 세부 사항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마커스는 4시간 후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졸리고 자정의 제염 작업이 이상한 꿈이었던 것 같기도 했다. 제염 구역에 중화 용액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고 자원 할당의 필요성을 떠올렸다. 놀랍게도 격리 실패 자정의 비상사태 또는 어젯밤 사건에 직접 관련된 2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시사하는 다른 어떤 것도 언급되지 않았다. 시계가 12시를 지나 14분이 되자 마커스의 업무용 단말기에 닥터의 메시지가 울렸다. 관찰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선된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 웹 어젯밤 장비 보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체 친화적 제염 시스템에 대한 귀하의 전문 지식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칼린 사라가 공식 방송 채널을 통해 확인했지만 개인 우선순위로 표시했습니다. 케이소라, 그건 완벽한 위장술이었어. 일어난 일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기술 자문인 것처럼 제시했지. 마커스는 그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숨기려는 의도를 감지하고 그녀의 전문적인 어조에 맞춰 짧게 확인했어.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작은 세부 사항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지. 공학부서에서 칼린이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인간 살라티,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대화는 따뜻하고 전문적이었지만 이전만큼 딱딱하지는 않았고 공유된 경험에 대한 작은 끄덕임 장비, 보정 기술 언급, 그리고 더 나은 제염 절차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외부인에게는 의미 없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 마르쿠스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는 다른 살라티 연구원들을 주목했다. 살라티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인간과의 접촉을 피했으며 프로토콜이 필요할 때만 그들과 협력했다. 하지만 칼린이 엔지니어링 직원들과 유난히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은 눈에 띄어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어느 날 저녁 마커스는 장비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살라티 연구원 3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물리학과의 젊은 과학자들을 알아봤고 그들은 살라티가 불확실함을 느낄 때 사회적 상황에서 사용하던 조심스러운 격식을 갖춰 다가왔습니다. 수석 연구원인 웹 엔지니어는 생체 발광을 조심스럽게 낮춘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